그리고 또 하나는 절판 마케팅입니다. 이제 보험 설계사나 보험회사들이 하는 마케팅 중에 이 상품은 이번 달까지만 판매합니다. 이렇게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절판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마케팅을 들으면 이거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 상품은 사라지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입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품이 이번 달까지 나오는 건 맞는데 다음 달에는 더 좋은 상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저는 보험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고요. 보험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출연을 하였습니다. 보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보험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험은 크게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이라는 거는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암보험, 건강보험, 실손보험 이런 게 있고요. 또 상해보험이라고 보장성 보험에서 어떠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도 있고요. 또 종신보험, 이거는 사망을 또 보장하는 보험이고요. 또 잘 아시는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이런 것이 보장성 보험입니다. 근데 이러한 보장성 보험은 만기 시 환급금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으로 이제 저축성 보험이 있는데요. 이 저축성 보험은 저축의 성격도 있지만 또 보험의 성격도 있는, 보장을 하는 기능이 있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축성 보험은 보험에 저축이라는 용어가 들어있거나 연금이라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축보험, 연금보험이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입니다. 변액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변액보험은 보장성 보험인 경우도 있고 저축성 보험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액보험은 보장과 투자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로 저축성 성격이 있는 변액보험은 변액연금이 대표적이고요. 보장성 성격이 있는 변액보험은 변액종신보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게 실손보험일 것 같은데요. 이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어떤 부분일까요?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이 안 됩니다. 중복 보장이 안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이고요. 또 모든 병원비를 다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갱신형 실손형의 경우는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특히 50대 이후로는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2배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갈아타기 논란이 있습니다. 실손보험 갈아타기는 내가 건강한 분이시라면 4세대 실손이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옛날 것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내가 좀 병원비 지출이 많이 예상되는 분이라면 갈아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1세대 실손 중에는 보험료를 완납한 분들이 계신데 당연히 갈아타실 일은 없습니다. 이 보험 갈아타기가 혹시 세대별로 갈아탄다는 의미인가요? 예,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제 실손이 있는데 1세대나 2세대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가 이 손해율이 높아서 4세대로 갈아타라 이렇게 권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험회사가 권유를 한다 그러면 혹시 좀 안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실손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건강하다 그러면 갈아타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예컨대 이제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2세대 실손이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4만 원, 5만 원 냈는데 최근에 갱신되면서 1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4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10,000원 정도로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는 갈아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가장 큰 차이와 이제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종신과 정기는 공통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둘 다 사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아주 동일합니다. 즉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수익자, 주로 상속인이겠죠. 상속인에게 비교적 큰 보험금을 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종신보험은 종신까지 보장을 해주고 즉 사망 시 수익자를 위한 보험으로 무조건 보험금을 탈 수 있습니다. 반면 정기보험은 만기까지만 보장을 합니다. 예컨대 정기보험의 피보험자의 만기를 80세로 설정을 하면은 80세까지는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보험금을 탑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80 넘어서도 생존을 하시는데 80이 넘으면은 보험금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이런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보장하는 기간이라 그랬는데 그럼 왜 종신을 하지 정기를 하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보험료 때문에 그럽니다.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반면 정기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료를 고려해가지고 정기보험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정기보험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나는 뭐 보험료랑 상관없이 무조건 보험금을 받아야 되니까 종신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이 종신은 저축보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오해를 하고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신보험은 저축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를 하면 손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는 만기까지 해지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입해야 된다. 이거를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 중에는 종신보험 중에는 유니버셜 기능이라는 게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유니버셜 기능이라는 거는 보험인데도 내가 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면 납입을 중지할 수도 있고 또 경제적 형편이 좋으면은 원래 예정된 보험료보다 더 많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대출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보험인데 보험료도 조절 가능하고 필요하면 대출도 받고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유니버셜 기능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이게 보장이 축소되고 종신까지 보장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종신까지 보장을 하려고 가입을 하는데 유니버셜 기능을 좀 많이 이용했더니 이게 종신까지 안 되고 80세까지만 보장이 된다. 이렇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경우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입할 때 그 설명을 잘 듣고 가입하셔야 됩니다. 특약도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가입이 되면 득이 되는 특약이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가입하면 실이 되는 특약이 있을까요? 예, 보험은 사실 보장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보통 보험을 가입할 때는 내가 어떤 큰 병, 예컨대 암에 걸리면 그 보험금을 받아서 좀 치료에 보태고자 이런 목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은 3대 질환이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 대표적인 게 암, 그다음에 뇌 관련 질환, 그다음에 심장 관련 질환. 요 세 가지가 가장 큰 질병과 사망 원인을 차지하기 때문에 암, 뇌, 심장 질환 진단비는 특약으로 가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프게 되면 이제 입원을 하게 되는데 입원 일당도 특약으로 가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장수사회입니다. 그리고 장수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입원이 많아지고 간병비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간병비 특약을 가입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특약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상생활 배상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생활 배상 특약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 책임을 져야 할 때 내가 내 돈을 보험회사가 대신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상생활 배상 특약은 특약을 가입을 해도 보험료가 되게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불필요한 특약은 딱 제가 뭐 꼬집어서 어떤 특약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기존에 이제 실손을 가입을 했다 그러면 실손으로 커버되는 특약은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끔 입원 일당을 과도하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특약들의 장단점도 있고 보험들의 장단점도 있는데 이제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도 보험들 중에 좀 가성비 좋은 보험이 있을지 궁금해요. 잘 아시다시피 실손보험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보험으로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상생활 배상 특약도 가성비 특약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배상 책임의 질이 많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누수사고 같은 게 발생할 때 일상생활 배상 특약으로 커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누수사고를 보장하진 않지만 상당 부분은 이제 보장이 되고요. 그래서 예기치 않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때 일상생활 배상 특약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누수사고 말고 또 다른 일상생활 배상 특약이 적용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강아지가 타인을 이제 뭐 물어가지고 손해가 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일상생활 특약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변호사님께서 관리하신 보험들 중에서 가장 특이했던 보험도 있을까요? 제가 봤던 보험 중에는 이제 제가 가입한 건 아닌데 펫보험이 있습니다. 요즘에 반려동물이 이제 가족 같은 개념으로 인식이 되는데 강아지 키우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 병원비가 상당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펫보험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법률비용 담보 특약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법률비용 담보 특약, 형사소송 법률비용 담보 특약, 행정소송 법률비용 담보 특약이 있는데 이 경우에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보수의 상당 부분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받기 때문에 법률비용 담보 특약도 특히 보험료도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입하는 것도 괜찮고 좀 특이한 보험이긴 하죠.
많은 분들이 이 보험을 잘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종합보험에 이제 보험 설계사분이 이제 여러 가지 특약을 넣는데 이제 이런 민사소송 법률비용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거를 가입할 때는 설명을 해줬을 텐데 아마 기억을 못 하시는 거고, 보험료 자체도 매우 저렴합니다. 뭐 1,000원도 안 들고 그러니까 있는지도 모르는데 막상 본인이 소송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 보수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 민사소송 법률비용 담보를 가입을 한 경우는 변호사 보수의 상당 부분을 보험금을 받아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예.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뭐 가입하시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몰랐던 보험을 가입했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좀 듣고 놀라셨을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보험 가입할 때 약관에서 꼭 봐야 될 핵심 항목이 있다면 어떤 건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약관을 꼼꼼히 보면 좋은데 약관은 몇백 페이지라 사실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입을 할 때 보험 설계사나 보험회사가 상품 설명서라는 거를 우리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 설명서라는 거는 약간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다만 상품 설명서도 양이 많고 내용이 어려워서 사실상 제대로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상품 설명서를 있는 요령을 좀 말씀드리면, 상품 설명서에 이렇게 굵은색이나 붉은색으로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먼저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시는 방법을 권유드리고요. 또 내용적으로는 면책사항. 면책사항이라는 거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거든요. 이 면책사항, 그리고 반대로 지급조건, 어떠한 조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요 두 가지는 꼭 읽어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험 설계사는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반드시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공만 하지 않고 설명도 해야 되는데 바쁘고 또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설명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할 때는 보험 설계사한테 상품 설명서의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 싶은 보험 영업 멘트가 또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저축인지 알고 가입했다, 이래서 불안전 판매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보험을 이제 권유를 할 때 저축이다, 적금이다 이렇게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축보험의 경우에는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게 종신보험을 판매하면서 이거는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저축이다, 보험회사의 적금이다, 그리고 일반 저축보다 이율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저축보험이라는 거는 저축성 성격도 있고 보장성 성격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은 저축만 하기 때문에 은행하고 바로 비교하는 거는 적절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은행보다 좋다 이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절판 마케팅입니다. 이제 보험 설계사나 보험회사들이 하는 마케팅 중에 이 상품은 이번 달까지만 판매합니다, 이렇게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절판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마케팅을 들으면 이거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 상품은 사라지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입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품이 이번 달까지 나오는 건 맞는데 다음 달에는 더 좋은 상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앞서 말씀해주신 것들 다 유념해서 보험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이게 나한테 필요한 보험인지, 보험 설계사가 권유한다고 무작정 가입하실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보장받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보험인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복 보장인지, 왜냐하면 보험료를 납입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똑같은 보장을 여러 개 가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보장인지 확인을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유지 가능한 보험료인지,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내가 납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수입에 비해서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그러한 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